안녕하십니까.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입니다. 오늘 상해 종합지수는 독일 헌법재판소의 ESM 합헌 판결이라는 외부적인 호재와 중국 공무원의 대외무역 안정적 성장 정책 발표라는 내부적인 호재에도 불구하고 금일 밤에 있을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관망세를 보이면서 약세 출발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주로 시멘트, 비철, 석탄, 석유와 같은 자원주, 그리고 수력, 건자재, 항공 등 업종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무역이나 관광 등 업종들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원에서 대외무역 안정적 성장 정책 조치를 발표했는데요. 그 주요 내용으로는 수출의 세금 환급을 가속화하고 중소기업 융자 지원, 수출 신용보험 규모의 확대, 그리고 수출 허가 절차 간소화, 수출 기업의 합법 권익 보호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지역별 직접 수출 비중을 보시면 아시아가 50.6%, 유럽이 23.28%, 북미가 19.7%를 차지했는데 아시아를 통해 유럽으로 간접적으로 수출되는 부분도 감안하면 중국의 대유럽 수출은 약 30%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현재 유로존 위기가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증가율도 아직은 뚜렷한 회복을 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국 정부가 이러한 대외무역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내세운 것은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글로벌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이상 이러한 조치들의 효과는 아무래도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띠아오이다오 영토 분쟁이 심화되는 분위기인데요. 이러한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8월부터 일본계 가전의 중국 시장 판매가 급감을 초래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중국의 대형 가전 유통업체인 소닝의 내부 자료에 의하면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3개 지역의 일본계 컬러TV 8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큰 폭 감소했는데요. 특히 브랜드별로 보시면 도시바가 마이너스 40.31%, 산요가 마이너스 44.32%, 파나소닉이 마이너스 23.31%, 샤프가 마이너스 21.06%를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띠아오이다오 사건이 중국 소비자들의 감정에 상처를 줌으로써 일본계 가전 판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 외에 또 일본계 브랜드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은 혁신 능력이 부족하고 마케팅 방식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라는 점도 작용했습니다. 즉 이번 사건이 일본 가전 판매 부진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띠아오이다오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9월 이후도 지속적으로 일본계 브랜드의 이런 부진한 상황이 추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중국 소비자들이 일본계 제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한국의 삼성이나 LG 그리고 중국 로컬 브랜드인 TCL이나 스카이워스라는 이런 다양한 브랜드를 선택해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도 간접적으로 수혜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로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가전 시장처럼 일본계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마케팅이나 홍보에 있어서 이런 정치 분위기 속에서 다소 주저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에 의하면 8월 일본계 자동차는 전월 대비 4.5%밖에 증가하지 않았지만 독일이나 미국, 한국, 프랑스와 같은 외국계 브랜드는 모두 증가율을 10%대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일본계 자동차 판매가 8월 감소 이유는 주로 이런 정치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대적인 홍보 활동을 하기 어렵고 특히 야외 홍보 활동이 다소 취소됐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일본계 자동차 업체의 중국 국산화 비중이 이미 90% 이상으로 산업 체인이 이미 중국에 깊게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정치적 분위기 속에서 영향을 일정 받겠지만 향후 가전 시장에서처럼 그 급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홍콩 증시도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약보합권 출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부동산 관련주들이 전일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추이로 급락하는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